지금부터 3년 전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될 것을 우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며 여기저기 유튜브에 개인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파라고 불렀고 또 그들은 이른바 보수주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원수처럼 싸우더니 이제 거의 소멸하여 몇몇 그룹만 명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에는 4대 당파라 하여 서로 싸우다가 1910년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더니 지금 또한 그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우파끼리 서로 싸우다가 나라를 지키지 못해 잃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또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것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뿐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땅 기운은 강력하고 또 빨라 앞으로 세계를 리드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점령당할 것입니다. 이른바 제2의 강점기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자격과 또 그러기 위해 반드시 고쳐야 할 단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기운이 세상 움직임과 같은 시대에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신의 지식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의 지식은 존재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의 신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원칙 혹은 신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조건을 신의 작용이라고도 하고 그런 걸 우주의 섭리라고도 하고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존재의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름 아닌 핵, 축, 울타리입니다. 여기서 울타리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의 울타리는 이 가생이 생긴 게 이게 울타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울타리다 이런 얘기예요. 마이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자체가 껍데기가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의 울타리입니다. 아셨죠? 경계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괴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 표면은 이른바 울타리에 해당하며 핵은 곧 지구의 중심, 그것이 핵이에요. 그리고 축은 지구가 자전하기 위한 각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나라는 지구는 약간 삐뚤어져 있죠. 삐뚤어져서 돌고 있다, 이게 자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삐뚤어져 있는 그 각도를 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 그림은 존재의 3원칙이라고 하는 신의 지식이 담겨있는 우리 마크입니다. 우리 마크예요, 저기. 저 육각형은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각형 안에 저 둥근 저 원은 울타리. 그리고 가운데 저 싸이 마크, 저것은 핵. 우리는 싸이가 핵이에요, 우리 회사는. 그리고 좌우에 달려있는, 약간 비스듬히 좌우에 달려있는 그 툭 튀어나온 부분은 축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마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크 3가지 꼽으라면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이집트의 국기하고 저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충해서 다 그저 그런 거예요. 저 마크는 한마디로 신이 보장하는 신의 존재라는 뜻의 마크인 것입니다. 저기. 예, 아셨죠? 저기는 핵, 축, 그 다음에 울타리, 그리고 전체 우주가 다 담겨있는 우리 마크입니다. 이 우리 민족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한 땅 위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 민족은 그래서 행동이나 생각이 모두 빠르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빨라요. 생각도 빠르고 하여튼 조급해요, 우리는. 그리고 핵심 또한 핵이 매우 강해서 자기 주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축이라고 하는 행동 중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저 핵이라는 것은 존재의 중심이라면 축은 행동의 중심입니다. 축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민족은 존재의 중심은 핵은 강한데 바보스럽게도 행동의 중심인 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나봤자 별게 없어요. 축을 몰라요. 우리는 행동의 중심을 몰라요. 그리고 학교 교육 또한 축을 위한 교육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거 외정시대 때 다 없애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일본은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계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이것은 지구가 도는 각도가 분명하지 않아 멈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축 없는 데는 다 먹혀요. 저 인도네시아 이런 것도 나라도 아닌 것 같은 것들. 그래서 한국은 성장을 해도, 지금도 우리 성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거의 없어요. 이제 성장해도 떵떵거리지 못하고 남에게 굽실거리는 것입니다. 축이 없어요. 행동에 중심이 없어요. 행동을 못해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 검은 세력인 마피아라는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마피아들입니다. 저 마피아는 이른바 이탈리아 갱단입니다. 갱이에요. 이렇게 조직이죠, 조직. 깡패들이죠, 깡패들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 갱단입니다. 마피아라는 게. 마피아가 원래 이태리 말이에요. 지금부터 40년 전 이탈리아 마피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함부로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 거리를 함부로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동양인들이 잘못 가면 걔들이 끌고 들어가서 갖다 다 뺏기고 다 털리면 그냥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갔어요, 거기는. 그러나 그 후에 세계 각국에 있는 갱단이 미국을 장악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생기니까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세력이 강했던 것이 중국의 사마페. 사마페도 조직입니다. 깡패들이에요. 그거를 미국에서는 차이니스 마피아라고 그래요. 저 인간들이 사마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야쿠자. 야쿠자는 일본에서, 미국에서 재패니스 마피아라고 그래요. 야쿠자가 세 번째. 이런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먹들은 네 번째에 해당할 만큼 우리나라도 막강했습니다.
네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밑에 다섯 번째는 베트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서열이 네 번째 들어갔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내 건달들이, 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건달들이 미국에 있는 코리아 마피아를 깨부신다고 하면서 원정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조직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제 또 판도가 바뀌어서 1등이 중국, 차이니스 마피아, 2등이 재패니스 마피아, 일본, 그리고 3위가 베트남, 그리고 4위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제 동양권이 다 잡았어요. 우리나라는 빠그라져서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조직은 일본 야쿠자 밑이나 아니면 베트남 마피아 밑에 들어가서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것들이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탈리아 타운 앞에, 이탈리아의 거리 앞에가 행길 건너가 차이니스 거리예요. 거기 쭉 사람들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차이니스 거리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거리를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거리를 마음대로 가도 돼요. 그 차이니스 거리는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른바 텃세가 바뀐 것입니다. 이탈리아 거리도 가서 우리 무서워할 거 없어요. 칭만 하면 돼요. 칭. 알죠? 중국말로 칭. 칭. 중국말만 하면 걔들 꼼짝꼼짝 못했다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 없어요, 조직이.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서 전부 다 장악했던 것들이 힘이 다 없어졌어요. 딴 데 가서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달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 조직을 깨부순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센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센지 알아본다고 조졌어요. 그러면 중국 마피아를 조지든가 그러지. 가서 걔한테 총 맞아 죽을까봐. 이것이 바로 축을 모르는 무지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그래. 지들끼리 싸웠어. 지금 우파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이와 같은 무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그게 바로 우리 축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축이에요. 그 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와 같은 축을 잘 알지 못했으며 그걸 우리는 잘 몰랐어요. 옛날부터. 그저 있는 것만 알지.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 또한 없었습니다. 축을 위한 교육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핵만 있는 거. 그냥 충성나라 이것만 있어요. 충성하면 큰일 납니다. 아셨어요? 이제 나라라는 거 없어져야 돼요. 이북도 보세요. 저기서 충성하면 뭐예요? 저 김간에 저것들이 없는 거지 같은 지 인민들 똥구멍에 있는 걸 다 빨아먹고 있는 것들이 저 이북 것들이에요. 저거 저기 왜 충성해요? 저기다가 탈북민들이 와서 저거 보면 통탈을 금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충성할 거 없어. 이제 나라에 충성하면 안 돼요. 나라를 지키는 건 되는데 충성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충성하면 개판. 이제 나라 없어져야 돼요. 이제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런 교육이 없으면 우리는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이 없으니까. 우리가 축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축을 모르면은 자기가 아는 자기 세계에서만,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점은 모두 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경험의 세계만 옳고 남의 세계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것만 옳고 너 건 틀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추장에다가 밥 먹었는데 쟤는 된장에다 먹는다. 그러면 된장 먹는다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족은, 우리 민족은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축이 없어서 그래요. 축이 없으면 자기 핵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은 다 틀리죠. 세상이 다, 경험이 다 틀리는데. 우리가 축이라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같은 축끼리는 그 핵을 존중해 주게 됩니다.
핵은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축이 같으면 그 핵을 서로 존중해 주게 돼요. 왜냐? 축을 통해서 자신의 핵을 지키듯이 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축을 통해서 자신의 핵을 지키듯이 남의 핵도 역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으로 살면은 내 핵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너 것도 소중하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서로 싸우면서도 싸우는 것 같지만 걔네들끼리 절대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걸 안 합니다. 질서도 정확하게 다들 지키고. 오늘날 우리가 이 축의 세계를 모르면, 지금도 우리는 또 모르면 틀림없이 우리는 또다시 남에게 침략받을 수 있습니다. 예. 축이 없으면, 축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알아요. 축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가서 깨부시죠. 핵이 아무리 잘났고 또 값진 것이 많다 해도 축을 모르면 그 또한 존재 원칙에서 벗어나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축이 없어요. 지금 정부도 축이 이쪽 축인지 저쪽 축인지 구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남들이 옆에서 보세요 그러면 막 때려주고 싶죠. 그리고 이런 건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 없어요. 유럽에 가도. 그러면 이게 남들이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습게 봐요 지금. 개똥같이 봐요. 나라같이도 안 봐요. 나부터 내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데 남들이 내 나라를 나라같이 보겠어요. 우리의 울타리는 이렇게 핵보다 축을 통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그게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거지 충성해봐요. 저 정은이 놈한테 갖다 바쳐봐요. 저 자식이 지금 인민들 똥구멍 빨아먹고 있어요 저놈.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행동의 중심, 그것이 바로 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르고 사람들은 달라요. 또 옷 또한 달라도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긴 게 다르고 생각이 틀려도 하나의 방향을 향해 모두 함께 가는 것, 하나의 방향을 향해 모두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인 것입니다. 우린 이게 없어요. 이놈의 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없었어요. 경제와 문화는 각광받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이 정도면 괜찮죠. 어느 나라 갔든지 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도 지금 거의 없어요. 또 문화는 각광받아서 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등하고 그래 봤자 그 나라를 우습게 본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로부터 우습게 취급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의 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거 머리가 머리 아닙니다. 걔네들 머리는. 그거 거의 그 원숭이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한국을 우습게 보고서 한국한테 지금 협박하고 그래요. 돈 줄 것도 안 준다 그러고. 나라가 개똥 같으니까 지금 저것도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별개도 우습게 보는. 이제 아프리카가 쳐들어온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예요. 이게 결코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이렇게 존재의 가치는 축을 통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잘 살면 뭐해? 축이 없으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호부다, 쪼다, 병신. 이게 다 축 없는 놈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 나는 일본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은 한국의 미래와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나한테.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결론은 그때 나는 30년 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이 부족한데 어떻게 앞지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인들은 이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이 빨리빨리 하는 빠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30년 전에 앞으로의 시대는 이 빠르다라는 이 빠르기가 발전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빠르기라는 것이 발전의 원인이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 그건 이해 못하죠. 빠르면 실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요, 일본은. 그러나 내가 또 깨달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또 나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분석하여 그들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내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자기네 눈으로 볼 때. 그때 그들이 내린 판단은 그 당시,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려면 60년 정도는 걸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만큼 되려면 60년 걸린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형편없이 본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품은 일본에서도 팔았어요. 아키하바라라고 하는 그 전자제품 파는 데가 우리나라 제품도 있었습니다. 땅바닥에다 놓고 팔았어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들 한번 눈으로 가보세요. 자기네들 물건은 전부 다 천반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중국 건 아예 없어요. 그건 물건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건 땅바닥에 놓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60년 걸려도 니네는 우리 따라하기 힘들다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확실하고 분명한 나라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오디오 음을 좋아해서 좋은 소리를 마음껏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품들은 어딘가 모르게 잡음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잡음이 들어가 있고 또 지지직거리면서 이상한 노이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는 그것들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30년 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30년 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뭐 그랜저나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로얄 사롱이나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일단 반드시 고장이 났어요. 산지 얼마 안 했으면 고장 났어요. 뭐가 고장나도 났어요. 그래서 새 차를 뽑으면 AS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프터 서비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고장이 나길 바랬습니다. 차상은 고장 나길 바라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새 차 사가지고서 그거 돈 내고서 그거 수리하려고 그래 봐요. 그러니까 새 차 나면 빨리 고장 나길 바랬어요. 그래서 고장 나면 됐다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차를 사면은, 그 당시에 자동차를 사면은 이 자동차 설명서보다 AS 수리 공장 그 약도 또 주소 그런 것이 적혀있는 책이 더 두껍고 또 그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지고 다녔어요. 설명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뭐 보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는 차가 고장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하고 빨리 고장나면, 좋은 차 할수록 빨리 고장나면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아프터 서비스 좀 지나서 고장나봐. 그러면 얼마나 그거 수십만 원씩 그 당시에 날라가는데. 좋은 차가 그런데 나쁜 차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때 나는 일본의 아키하바라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키하바라는 게 전자제품 파는 데예요. 한국 청계천 상가의 물건보다, 우리나라 청계천 상가의 물건보다 값진 것이 훨씬 많았고 엄청 많았어요. 좋은 것들이.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물건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 또한 매우 맑고 또 풍부해서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제품을 사실 엄청 많이 팔아줬어요. 소니 AS 센터에 가면 나는 다 공짜였어요. 돈 내야 될 것도 다 공짜로 해줬어요. 그럼 나를 알아줬어요. 지금 그 AS 공장도 다 팔려나가고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당시의 일본 차는, 30년 전의 일본 차는 AS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AS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가 고장 안 나냐?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일부러 부러뜨리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단 한 대도 안 나느냐? 그러니까 단 한 대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차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아마 한 2배 이상 돼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차가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단 한 대도 고장 없이 10년 이상 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 당시에? 우리는 AS 공장 가는 게 뭐 출근 도장 찍듯이 갔다 왔는데 일본 차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북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오면은 겨울철에 우리가 딸기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걔네들은. 왜냐? 어떻게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는지 이북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겨울에 딸기 먹으면 걔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겨울에 딸기를 먹느냐고. 그거보다 더 놀랐던 게 내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자동차가 AS가 없다 그랬을 때 너무 놀랐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도 차가 많이 좋아져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까지 이해는 잘 못하지만,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차는 단 한 대도 고장나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보다 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러죠. 요즘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렉서스는 지난번에 한번 뭐 고장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야 렉서스 왜 고장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렉서스 어느 나라 차예요? 일본 차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만든 거 일본 차 아니에요. 미국 차예요. 그거 미국 차.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렉서스는 미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일본에 가면 렉서스 별로 안 돌아다녀요. 왜냐면 일본 차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차입니다. 그거는. 아셨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면 그렇게 안 만든다.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나마 그러다가 그랜저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그랜저. 그게 원래는 일본 차입니다. 일본 미쯔비시에서 만든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아직 출고를 하기 전에. 근데 3대, 4대가 망가진 거예요. 일본에서 출고 안 했어요. 렉서스, 그게 전부 다, 전 부품이 전부 다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그랜저예요. 일본에서 폐차시킨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일본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 컬러 또한 눈이 피곤하지 않게 부드러우면서도 보기 좋은 그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호등은 틀립니다. 우리나라 거하고. 우리나라 건 눈이 부셔요. 그래서 걔들 눈 부시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대충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대충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없이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빨리빨리 움직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빠르기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빠르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일부러 무슨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나게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타고나면 그렇게 타고나져요. 여기서 태어나면. 땅 기운이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그 빠르기는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이 빠르기는 조급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그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대는 끝난 거예요. 아직도 물론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죠.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 시대가 틀려졌다 이거예요. 일본에서 강의한 지 10년 뒤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내가 강의하고 10년 뒤에 인터넷이 생겨났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더더욱 빨라져서 지금은 세계 1위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빨리. 인터넷이 빨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이제 인터넷 하려면 속이 터져서 못해요. 일본 가서 인터넷 하려면 속이 터져서 못해요. 안 하는 게 편하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빨리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건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딴 데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반도체 또한 발달해서 그 빠르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대가 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빠르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빨라야지 된다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빨려면 실수가 많다 이거예요.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 보면 안다 그랬어요, 내가. 자, 빠르기는 지금 이 시대의 엄청난 대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보병궁 시대예요. 이제 보병궁 시대예요.
이 보병공 시대의 특색이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빠르기로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병공 시대예요. 물병자리 시대라는 게 빠르게요. 그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게 물병자리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이 보병공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라야 되니까. 자, 문제는 나보다는 울타리 안의 현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만 안 바뀌잖아요. 대통령도 지만 생각하고 다 지만 생각하잖아요. 다 지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현실을 생각하고, 이거 축이 알아야지 현실을 아는데 우리는 축을 모르니까 현실 중요한 걸 몰라요. 현실을 생각하고 또 나를 고집하기 전에 축이라는 우리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미국과 같은 막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은 무기가 막강합니다. 예. 우리 지구인간의 머리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엄청나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리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가 리드하는 건 아니에요. 리더는 지구를 위해 그들을 잘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국을 사용하면 돼요. 물론 미국도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은 괜찮지만 저 나라도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저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일단 여기서 그 얘기 빼고 어쨌든 우리가 이 빠르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이건 기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자신들은 나가 2개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나 하면 나 하나인데 걔네들은 나가 2개 있다 그랬어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나는데도 웃는 나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는 우리처럼 핵을 뜻하는 자, 즉 에고고, 에고가 자아예요. 하나는 나를 뜻하는, 그 핵을 뜻하는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아를 양보하며 화나는 내 마음을 양보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축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은 옛날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감히 세상을 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터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서 다 먹었죠. 힘이 좀 딸렸죠, 그 당시에. 그것까지 계산을 못했죠. 그럴 수 있었던 건 일본 사람들은 2개의 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남의 밑에 가서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안 싸우려면 내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옛날에 손자가 말했어요. 나는 이것을 싸움 없이 이겨라. 예, 지금 저 책이 옛날에 나온 싸움 없이 이겨라라는 책입니다. 나는 이것을 싸움 없이 이겨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옛날에 내가 만든 저 손자분 보면 제목이 싸움 없이 이겨라입니다. 이 평화로울 때 남들이 쳐들어올 것을 막지 못하면 평화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남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막으려면은 축을 갖고 있어야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축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막지 못하면 그 평화는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축에서 나오는 병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싸움이 없이 평화로우니까 남들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또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바보 같은 대중도 많지만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서산대사나 이율곡씨 같은 사람은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10만 대군을 길러야 됩니다. 다 무슨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까지 보냈어요. 거기 일본에. 어떤 것 같으냐? 그 보내면 3명을 보내든가 그러지. 당파 싸움 하는 놈 2놈을 보냈어요. 다른 놈들을. 그러니까 한 놈은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고 한 놈은 안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랬어요.
쳐들어올 것 같다와 안 쳐들어올 것 같다 둘 중에 어느 걸 택해야 돼요? 쳐들어올 것 같다를 택해서 대비를 해야죠. 안 쳐들어올 것 같다를 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안정된 가운데 조금씩 바꿔간다면 그 또한 가장 잘 세운 경영법인 것입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연예인들은 야금야금 출연해가지고선 돈 벌어가지고선 한 번에 왕창 사업한다고 하면 날아가죠. 획기적이고 또 순간적인 것은 후 폭풍이 강해. 그래서 나중에 들어 폭풍이 강해. 실패할 수 있지만 안정을 유지하며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세계를 통일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누군가가 통일하려고 우리나라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못 느껴서 그러지. 그 다 점령해놓고 나면 이제 지구 인간들 별로 머리통도 나쁘고 이거 눈도 다 멀은 것들이 어쩌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이런 거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그때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을 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낮지만 그러면 안 보여요. 자기만 생각하는데 안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안 보이는 기자들이 가서 지네들 것만 주소 들어오니까는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냐면 안 쳐들어온다를 가서 또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눈깔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땅 끼우는 막강에서 빠르고 강해서 위대한 인물 또한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평범한 땅덩어리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보통 전부 다 모자란데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 같은 사람이 10년 후에 쳐들어온다 그러고 임금한테 10만 대군을 키우라. 또 이성계, 이율고기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일반인들한테 그게 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지명은 보통 지명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예언이에요. 그게. 이런 나라도 드물어요. 그게 뭐 여러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준은 낮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전반적인 수준은 또 낮은데 어느 누군가가 도드라지게 또 앞장서면은 갑자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이상한 단결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실피실한데 갑자기 어느 뛰어난 인물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또 쫙 모여요. 우리나라는 갑자기 자기를 다 내팽개치고 단결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분명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명하게 봐요. 일본 사람처럼 분명하게 봐요. 근데 우리는 안목이 낮아요. 그래서 왜냐? 대충 하는 희미한 정신으로는 대충 이렇게 희미한 정신으로는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충 하는데 대충 보이니까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돼요. 옛날에 나는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잡지나 이런 것이 컬러가 전부 다 고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큰 출판사를 찾았어요. 저 인쇄 공장을. 그랬더니 대한교과서가 제일 컸어요. 그때 내가 잡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희망이 부풀었어요. 왜냐? 잡지사가 어디 인쇄소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여기는 뭐를 인쇄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좋은 인쇄기의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그 인쇄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하고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니까 보니까 개판이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 기계를 찍었는데 왜 이런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인쇄기는 그 일본에서 파는 칼라 그 기름을 갖다가 부으면은 통에다 부으면은
자기가 색분해해가지고 자기가 그거 똑같이 찍어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잉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뭘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뺑기 통에다가 넣고서 그걸 가서 인간이 썩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몇십 년 했는데 지금까지 기계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럼 그걸로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컬러가 다르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찌라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져가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걔들이 딱 버려요. 그거를 보지도 않고 버려요. 그거를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네들 생긴 건 꼭 촌놈같이 생겼는데 그거 버려요. 그거를 아주 개무시해요. 그런 걸 여러분들 한번 당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실력이 그렇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 같은 거 다 대한민국 휴대폰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삼성 걸 보니까 소리가 좋아졌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리가 좋았나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다른 나라 그 회사나 망한 회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삼성 휴대폰은 소리가 그게 외제 소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또 안 그러면 또 우리나라 그 하는 그 오디오 그거 하는 그 전문가라는 애들 걔네들도 보면 웃겨요. 좋은 기계를 안 써봐가지고 좋은 기계를 쓰면 오디오 이어폰 같은 건 좋은 거야. 예를 들면 외제 거야. 좋은 거야. 그럼 그걸로다가 대한민국 그 전화기에다가 맞춰서 보면은 소리가 안 좋아요. 그럼 걔들이 이어폰이 안 좋다고 말을 해요. 이어폰이 안 좋은 기계에서 나오니까 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 실력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사들여서 그러지 원래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 애들이 그랬잖아요. 60년 뒤쳐져 있다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6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더 없겠죠. 그게. 지금 어쨌든 우리 지금 실력은 그렇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실력이 아니에요. 나도 그걸 수입하면 좋은 실력이 되지만 아셨습니까? 빠르게 하나는 빨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것이 빠르죠. 사실 우리는 축을 몰라서 대충 해서 그렇지 완벽하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솜씨를 갖추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는 일찍이 옛날부터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인쇄했으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외국에 없는 훌륭한 그런 금속 활자를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버리고. 그리고 고려 청자나 또 이조백자 저런 거. 저런 것은 저런 도자기는 세계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우리만의 글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만의 글이 있잖아요. 또 거북선. 저것은 오늘날의 함대와 같은 그런 안전성을 갖춘 배입니다. 저런 배도 세계 어느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함대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시계 등 여러 가지 발명품이 세계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머리예요. 우리가 사실은 안 해서 그렇지 대충 해서 그렇지. 더불어 오늘날 우리는 미래 문명을 좌우할 헥사곤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이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또 헥사곤 제품,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런 헥사곤 제품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피라미드와 함께 영원히 지구 역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피라미드파하고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피라미드파들은 저거 나쁜 것들입니다. 저것들이 지금 지구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우리 헥사곤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헥사곤파가 피라미드파를 제압하면 지구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안 그러면 피라미드파들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계를 리드할 위대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잘 아시어 행동의 중심인 축과 함께 완벽한 제품을 통해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